오늘 나는 흔들리는 깃털처럼 목적이 없다. 오늘 나는 이미 사라진 것들 뒤에 숨어 있다. 태양이 오전의 다감함을 잃고 노을의 적자색 위험 속에서 눈을 부릅뜬다. 달이 저녁의 지위를 머리에 눌렀으면 어느 행인의 애절한 표정으로부터 밤이 곧 시작될 것이다. 내가 무관심했던 새들의 검은 주검, 이마에 하나둘 그어지는 잿빛 선분들, 이웃의 늦은 망치질 소리, 그 밖에 이런저런 것들, 규칙과 감정 모두의 절박한 나. 지난 시절을 잊었고, 죽은 친구들을 잊었고, 작년에 어떤 번민에 젖었는지 잊었다. 오늘 나는 달력 위에 미래라는 구멍을 낸다. 다음 주의 욕망, 다음 달의 무,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구토의 연도. 내 몫의 비극이 남아있음을 안다. 누구에게나 증오할 자격이 있음을 안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애절한 얼굴을 노려보고 있었다. 오늘 나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연구년이어서 한 해 반은 좀 국내에서 밀린 작업들, 글들 쓰다가 또 나머지 반에는 미국의 그 위스콘신 주의 메디슨이라는 데서 또 연구도 하고 글도 쓰고 책도 읽고 그러다 왔습니다. 김종삼 시문학상이라고 이제 최근에 받게 됐는데 제가 워낙 좋아하고 존경하는 시인의 이름으로 저에게 주는 상이어서 기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첫 번째 시집부터 계속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시집의 제목은 이제 그 시 자체에 제가 이렇게 애정이 가고 좋아하는 시라서 그 시의 제목을 이제 시집의 제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모른다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나름대로 견지해온 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모른다라고 하는 건, 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세계를 잘 이해한다는 거고 뭔가 잘 모르겠는 부분들을 없애가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항상 뭔가 여지를 둔다라는 것이고 아직 알 것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질문거리가 남아있다라는 거니까 그 얘기는 아직 가능성들, 다른 모습들, 우리가 탐색하고 또 찾아야 할 세계의 나머지들이 아직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는 태도로 살고 또 글을 쓴다라는 것은 그렇게 남아있는 세계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그걸 탐색해보고 또 때로는 그걸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에 대한 고민, 탐구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구조나 제도나 세계나 뭔가 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학에서도 일상생활의 사회학이라는 게 있고 저도 그런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식하고 감각하는 건 그냥
요 세계잖아요. 일상이라는 세계잖아요. 물론 머릿속으로는 더 큰 세계를 상상하고 사유하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뭐 우주에 대해서 논하고 사회에 대해서 논할 때조차도 사실 우리의 몸은 일상 안에 갇혀 있고 그 일상 안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제시해서 가끔 뭐 국가 폭력에 관한 문제 또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그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 이슈나 어떤 의제들을 내 일상하고 떨어진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정리해고가 된 해고 노동자들의 경우도 사실은 일터로 돌아간다는 거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평화롭게 가족들과 지내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여가 생활하고 싶고 사실 그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 구조적인 폭력이라는 거는 사실 일상을 다 파괴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밥을 먹는 문제와 내일은 뭘 할까, 어떻게 살까, 생활할까라는 문제와 예, 국가폭력이나 그런 구조적인 폭력들은 다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의문들. 나는 즐긴다. 장례식장의 커피처럼 무겁고 은은한 의문들을. 누군가를 정성 들여 쓰다듬을 때 그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서글플까? 언제나 누군가를 환영할 준비가 된 고독은 가짜 고독일까? 일촉즉발의 순간들로 이루어진 삶은 전체적으로는 왜 지루할까? 몸은 마음을 산 채로 염한 상태를 뜻할까? 내 몸이 자주 아픈 것은 내 마음이 원하기 때문일까? 누군가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물건을 꺼내면 서랍은 토하는 기분이 들까? 내가 하나의 사물이라면 누가 나의 내면을 들여다봐 줄까? 층계를 오를 때마다 왜 층계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까? 숨이 차오를 때마다 왜 숨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까? 오늘이 왔다. 내일이 올까? 바람이 분다. 바람이여 광포해져라 하면 바람은 아니어도 누군가 광포해질까? 말하자면 혁명은 아니어도 혁명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또 어떤 의문들이 남았을까? 어떤 의문들이 이 세계를 장례식장의 커피처럼 무겁고 은은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또 어떤 의문들이 남았기에 아이들의 붉은 입술은 아직도 어리둥절하고 끝없이 옹알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어색하다, 낯설다, 이상하다 라는 그 감각은 뭐냐면 내가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세계하고 관계를 맺을 때 이게 쉽게 말하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만남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이상함이나 낯섦이나 어색한 감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되게 재밌고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항상 맞아떨어지지 않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나. 근데 이제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또 글을 쓰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상하고 낯설고 그런 순간에 조금 더 머물고 지나치지 않고 거기서 좀 더 두리번거리고 관찰하고 더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표현해 보는 거, 사람들한테 하나의 이야기로서 또 시로서 말을 건네는 거. 저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낯설다,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나 그런 순간들이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르겠다라는 여지 그리고 가능성들, 새로운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고. 요새
제가 이제 시를 쓰면서 또 사역을 하니까,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래서 예술도 하면서 또 예술을 하면서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요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일상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대화할 때,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거기서 어떻게 서로 간의 신뢰나 믿음을 만들어 가는지,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일종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작은 토대 같은 거거든요. 물론 제 삶의 흐름이 있겠죠. 제 삶의 흐름에서 어떤 순간순간 저한테 다가오는 그런 생각이나 감각들을 가지고 그걸 재료해서 시를 쓰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시를 쓸 때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방향 없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멀리서 보면 그게 지그재그 횡설수설 두서없이 가는 것 같은데, 조금 멀리서 보면 거기서 어떤 흐름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인으로서 뭘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제가 시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제일 자유로운 형태의 글쓰기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좀 세 번째 시집에서는 좀 자유로워졌어요. 시 같지 않은 시도 쓰고 시라고 하고 넣고, 또 그 형식이나 이런 것도 좀 자유롭게 재밌게 써보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나이가 들어가지만, 몸은 늙어가지만 시를 쓸 때는 더 어린애처럼 자유롭게 놀고 싶은 느낌? 그래서 그게 심각한 형식 실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시를 쓸 때는 나이와 걸맞지 않게 어리게 천진하게 놀고 싶습니다.